뭘 할 거냐면 그냥 미분법이 뭔지, 아니 수투에서 뭘 배우는지, 그 다음에 오늘은 약간 워밍업 개념을 하게 될 건데 미분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적분이 도대체 뭔지 이런 것에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관련한 문제들 좀 가볍게 보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부담 없이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수투에서는요, 크게 세 단어를 배워요. 기억나니? 첫 번째가 함수의 극한이에요. 완전히 생소한 개념이에요. 두 번째가 많이 들어봤어. 미분이라는 아이야. 세 번째가 세트지. 적분이라는 친구야. 수원하고 한번 비교해볼게. 수원은 1단원이 뭐였는지 기억나니? 지수, 로그의 개념을 배우고 함수까지 갑니다. 2단원이 삼각함수에 대해서 배웠고 활용까지 했죠. 3단원은 수열이었어요. 수원은 지수, 로그, 삼각함수, 수열이 연결되는 아이들이 아니야. 전혀 연결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매 단원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느낌이 좀 강한데요. 수투는 그렇잖아. 극한을 알아야 미분을 이해할 수 있고 미분을 이해해야 적분을 이해할 수 있어서 지금 완전하게 연계성이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느끼기에 뭐가 더 쉽게 느껴지냐? 수투예요. 새로운 걸 배운다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에다가 하나를 더 올린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연속성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수투가 좀 더 수원보다는 좀 괜찮은데 할만한데 문제 푸는 맛도 있는데 이런 걸 느끼게 돼요. 문제 풀이 자체가 그냥 술술술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식을 또 많이 써서 문제를 풀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원은 저기에는 세 개가 언제 다시 나오냐면은 미적분할 때 다시 나와요. 저기는 세 개가 나옵니다. 미적분할 때. 그러면서 이제 미적분이라는 과목에서는 여기에 있는 것을 소재로 해가지고 미분 적분을 해. 여기에 수투에 있는 미분 적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들만 달아요. 1차 함수, 2차 함수, 4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것들만 달아. 그런데 여기에는 그것 외에 분수 함수,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 등등을 다 다루게 돼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미적분의 고급 버전이 미분 적분의 고급 버전이 미적분이고 약간 라이트한 버전이 수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적분은 수원을 소재로 해서 수투라고 하는 조리법을 쓰는 거야. 이제 어떤 요리를 만드는데 재료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재료가 들어가고 조리법은 수투에서 배운 조리법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둘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미적분을 진행했을 때 효과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케이? 어쨌든 저기까지 분들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선생님이 뭘 할 거냐면 극한 부분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관련한 문제들, 미분하는 방법은 되게 쉽거든요. 거기에 관련한 문제들을 좀 풀어볼 예정이에요. 오케이? 좋아. 가자! 근데 야 오늘 단체로 갔나? 조금 많이 안 왔는데. 야, 이 정도면 좀 심각하게 하는 거야. 아니구나. 그 친구가 많이 바뀌니까 그렇구나. 네. 자, 가볼게요. 나도 오랜만에 수업이라 적응이 안 된다. 나 진짜 이 수업이 너무 오랜만이야. 시험 때문에. 자, 가보죠. 미분에서는 뭘 배우냐면 순간 변화율에 대해서 배워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그 순간적으로 이 함수가 얼마나 크게 변화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윤서의 기분이 업됐다가 떠났다 한다고 합시다. 윤서의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다가 또 어느 순간 또 낮아졌다가 다시 이렇게 커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때 이 상황을 보면은
이 부분에서는 민서의 기분이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쵸? 헤헤헤, 아, 좋아라, 좋아라, 이렇게 하고 있겠죠. 근데 저기 정점을 찍고 너무 크게 웃고 나니까 갑자기 현타가 가지고 조금씩 기분이 좋긴 한데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갑자기 울감을 느끼게 되고, 저쪽인가? 잠깐만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기분이 변하게 되는데, 그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을 기준으로 잡고요.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시간이 여기에 1일 때고, 여기에 시간이 3일 때로 합시다. 그때 민서의 기분을 0부터 100까지로 표현했을 때, 민서의 기분이 30까지에서 80까지 올라갔다 해보자. 이렇게 되니, 그 평균적으로 민서는 1초당 얼마씩 움직였습니까? 변화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자, 봐봐. 민서가 지금 몇 초 동안에, 2초 동안에 얼마나 기분이 올라갔죠? 50이 올라갔어요. 그럼 평균적으로 1초 동안에 얼마나 올라갔다 볼 수 있지? 25만큼 올라갔다 할 수 있지. 그걸 보고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 그래. 오케이? 뭔가 하나가 변화할 때 따라서 변하는 것이 얼마나 민감하게 작용하느냐. 그걸 계산하는 방법 우리는 이렇게 계산하겠죠. 3초에서 1초. 그리고 여기는 80에서 30. 그러니까 전체 50이 변화했는데 총 2초 동안 시간만큼 변했으니까 이 친구는 2분의 50이 되어서 얼마? 25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아이는 여기.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에 해당한다고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직선의 기울기는 미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평균적인 변화율이라고 해서 평균 변화율이라고 해요. 이해되니? 근데 갑자기 그게 아니라 오른쪽에 시간이 지나다 보는데 계속해서 기분이 그냥 평범한 기분이었어요. 평범한 기분이었는데 갑자기 기분이 팍 올라간 거야. 갑자기 기분이. 썸 타던 남자친구가 민서한테 고백을 했어. 갑자기 올라간 거야. 별로 좋지 않네요. 저 분위기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헤어질 것 같아요. 자, 볼게요. 네, 짝사랑하던 남자친구가 민서에게 나도 너 좋아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순간적으로 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랄까, 잠깐만요. 얘를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겠다. 실질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그냥 평일과 똑같이 이제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점심 먹다가 왜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점심 먹다가 갑자기 기분이 확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 굉장히 급격하게 변했지 않습니까? 변한 이유가 있겠죠? 그게 바로 고백이었습니다. 이 순간 동안에 그러니까 그 남학생이 민서에게 고백을 한 것이 얼마나 민서에게 영향을 줬는지 그 순간적으로 알고 싶을 때에는 이 순간의 변화율을 구해야 되는데, 이 순간의 변화율을 도대체 어떻게 잡을 거냐라는 거야. 이 순간의 변화율을 잡는 방법이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잡는데요. 이 점에서의 기울기를 잡아야 되는데, 이 점에서의 기울기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잡아야 돼. 우리는 이해되니?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는 실제로 접선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접선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내가 이야기를 네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 자, 봐봐. 내가 몇 가지 한번 사례를 들어볼 테니까 이 중에 접선인 것과 아닌 것을 한번 스스로 분류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원이 있고 이렇게 선이 지나가고 있어. 두 번째, 포물선이 있고 이렇게 선이 지나가고 있어. 세 번째, 이렇게 그래프가 생겼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미 수투를 한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구별할 수 있을 거라고, 구별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번, 다섯 번째,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되니? 자, 이 중에서 생각해볼까요? 우리가 생각한 접선이 뭘까? 민서부터 이야기할까? 나중에 또 이제 솔로 마테카스로 오니까. 민서가 생각하는 접선이 뭐지? 1, 3, 4요. 아니. 접선이 뭘 보고 접선이라고 하죠? 접하는 선. 접하는 선? 네. 위에 배운 순간 변화율 기울기. 반칙. 아직 안 배웠어요.
아니 그냥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스쳐 지나가는 느낌? 스쳐 지나가는 느낌. 오케이 좋습니다. 1번은 그러면은 접선이 되겠네요. 2번은 안 될 것 같고 3번은 저걸 기준으로 하면 될까요 접선이? 4번은 어때요? 4번은 스쳐 지나간다는 느낌이 조금 일단 4번 놔두고 5번은 어떻습니까? 너무 뾰족해. 뾰족해요. 까다로운데요? 자, 스쳐 지나간다는 느낌이, 접한다는 느낌이 스쳐 지나간다. 우린 이런 느낌의 사실은 그 뉘앙스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접한다는 느낌에.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4번은 접선이고 5번은 접선이 아닙니다. 스쳐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니까 스쳐 지나간다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우가 생각하는 접한다? 또는 접선의 의미는 뭘까요? 애매하죠? 정말 정의하기 애매합니다. 윤주가 접한다. 윤주가 생각하는 접선이 뭐가 있니? 여기서? 1번, 3번, 4번이요? 어떻게 판단하는 거죠? 그죠? 느낌으로? 천재인가요? 자, 정답 1번, 3번, 4번이 맞긴 해요. 자, 근데 우리는 다시 말할게요. 접선의 정의를 제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접선은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접선을 예제로 해서 배웠어요. 예제로. 원을 배우면서부터 이런 게 접선이야 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걸 배우냐면은 접선하고 원하고는 한 점에서 만나라는 걸 배워요. 그러면은 어떤 도형하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접선인가? 라고 했을 때 2번이 접선이 돼야 되는데 저거는 내 직관이 저걸 접선으로 허락하지 않아요. 그쵸? 2번 한 점에서 만나지만 접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은 접선이 아니에요. 접하는 선. 접한다는 느낌이 왠지 스치듯이 탁 치고 지나간다는 느낌이 강한데 그렇게 따지면 4번은 정말 아닌 것 같고 5번은 맞는 것 같은데 4번은 접선이고 5번은 접선이 아니에요. 오케이? 접선의 정의는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접선은요 그 점 주위를 무한히 확대했을 때 가까워진 직선이에요. 자, 봐. 접선은 뭐라고? 그 점 주위를, 여기 봐요. 무한히 확대했을 때 가까워지는 직선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원에서 이 부분을 확대를 하면은, 물론 IF의 근호도상에서는 확대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전혀 원이 직선처럼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이 바닷가에 갔을 때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안가에 가서 남자친구 손잡고 우리 올해도 이쁜 사랑을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기 멀리 있는 수평선을 보면서 와 근데 정말 지구는 둥글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지구는 평평해 보여요. 평평해 보여요. 평평하다는 것은 직선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점에 아주 가까운 부분을 무한히 확대해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관찰을 한번 해보죠.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 원이 있는데 여기 주변 y는 마이너스 1을 한번 그려볼게요. y는 마이너스 1. 자, y는 마이너스 1 주변을 보면은요. 랄랄라 여기 보면 원하고 직선하고 전혀 같아 보이지 않지만 여기를 계속해서 뭐하게 되면 확대하게 되면은 확대하게 되면은 원하고 직선을 구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맞죠? 원하고 직선을 구별할 수가 없어. 구별이 되니 우리가 눈이 이렇게 달려도 구별을 못하겠어. 그게 바로 접선이야. 이 원을 무한히 확대했을 때 점점 가까워지는 직선이 접선이에요. 알겠니? 하나 더 볼까요? 저기 아까 내가 말한 4번의 그래프가 y는 보통 x의 세제곱 같은 그래프인데요. 요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에서 원점에서
접선이 과연 y는 0인지 한번 보죠. 선생님 갑자기 두유만 먹고 싶은데 이거 어때? 오늘 시원한 물 먹고 싶을 것 같아요. 자, 네. 자 여기도 보시면은 y는 x 세제곱이지만 이에 그렇죠? 원점 주위에서 한번 관찰해봐. 원점 주위에서 관찰하면은 저기에는 파란색 곡선이 점점점 펼쳐져 가지고 y는 0처럼 보이는 게 느껴지나요? 오케이, 이런 게 바로 뭐라고요? 접선입니다. 접선.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친구는 접선이 안 되는 거야. 절대값 x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이 아이를 원점 주위를 내가 무한히 확대해 볼게요. 하나의 직선으로 가까워지는지 보세요. 하나의 직선으로 가까워지지가 않죠. 맞아요? 전혀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100번을 확대해도 계속 같은 모양이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접선이 없습니다. 접선이 존재할 수 없어요. 저렇게 해서 급격하게 꺾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대를 했을 때 직선이 안 되기 때문에 접선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곡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다시 한번 x 세제곱 가볼게. x 세제곱에서 점 하나만 찍어볼게요. 여기 A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그쵸? A라는 점 주위를 내가 무한히 확대해 볼게. 지금 확실히 곡선처럼 보입니까? 확실히 곡선처럼 보이지만 이 점 주위를 내가 계수해서 확대를 하면은 얘는 거의 직선처럼 보이죠. 이 직선의 연장선이 접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되니? 오케이. 자, 접선의 정의는 바로 그렇다는 사실을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저 접선을 어떻게 내리냐면 이렇게 내려. 접선의 정의를. 자, 접선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 봐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냥 랜덤하게 주어져 있어. 그때 내가 이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고 싶어. 접선의 기울기를 좀 알고 싶어. 순간적인 변화율을 좀 알고 싶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이 점의 x좌표를 내가 편하게 A라고 잡아볼게. 와, 고마워. A라고 잡아볼게. 그리고 내가 여기를 B라고 잡아볼게. x좌표를. 그럼 여기에는 이 함수가 y는 fx라면은 이것의 y좌표는 뭐가 되니 얘들아? fa가 돼. 맞니? 그리고 이것의 y좌표는 뭐가 되니? fb가 돼. 되니? 그러면 내가 봐봐. 여기에서 a하고 b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a하고 b를 연결시켜가지고 직선을 만들어 볼게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평균 변화율이라고 그랬어. 이 평균 변화율은 다시 말할게요. 그냥 기울기예요. 기울기. x가 a에서 b만큼 변할 때 y는 fa에서 fb만큼 변했습니다 라고 되는 건데 이때의 a 값을요, b 값을요 내가 조금 더 안쪽으로 당겨가 볼게요. 잠시만 잘 잡아야 돼. 이 b 값을 조금 더 당겨가 볼게. 안쪽으로 A 쪽으로 당겨가 볼게. 그럼 이 직선도 좀 이렇게 가겠네요. 많이 더 가까이 가볼까? 내 옆에 있는 당신의 손을 잡아보고 싶었습니다. 잠깐만 모르는구나. 기억나니? 아니 안 나는군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첫 번째. 자, 점을 점점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원래 좋아하는 사람 옆에 계속 붙고 싶은 거예요. 내가 민선이 계속 가고 있잖아. 자, 봐봐. 계속해서 이 점이 점점 다가가요. 하지만 완전히 붙어버리면 도망갈 거니까 계속 다가가기만 합니다. 계속 다가가기만 해요. 절대로
A가 되지는 않고 계속 다가가기만 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 직선은 점점 뭐가 되어 가겠니? 접선의 기울기하고 거의 같아져 간단 말이에요. 같아지진 않겠지만 목적지가 같아질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이해되니? 아, 그것을 바로 우리는 기호로 리미트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요. 리미트. 잘 봐봐. 자꾸 B라는 친구가, 리미트는 계속해서 난 가고 있어 라는 뜻이야. 자꾸 B라는 친구가 누구한테? A한테 다가가. 됐니? A한테 다가갈 때 이 모양은 점점 뭐가 되어가냐면 이거는 방금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인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점점 A에서 뭐가 되어버려? 접선의 기울기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접선의 기울기의 하나의 정의예요. 몸의 큰 거. 이게 접선의 기울기의 정의예요. 정의. 알겠니?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 너무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기호로 나타내야 되는데 얘를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해서 F'A라고 씁니다. 됐니? F'A라고 써요. 자, 이 F'A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정의가 되기도 하는데 바로 이렇게 정의되기도 합니다. 얘를 다시 써볼게요. 여기를 B라고 쓰지 않고요. 이 x의 변화량을요. 선생님 이거는 세로로 표시할게. x의 변화량을 h라고 잡아보래요. 여기를 h라고 이렇게. 됐니? 그랬을 때에는 여기에 x좌표가 뭐가 되겠니? 그러면 a 플러스 h라고 써요. 다소 좀 복잡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이해가 더 단순합니다. 그때 y값은 뭐입니까? 그러면 뭐예요? f의 a 플러스 h. 오케이? 됐니?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사이의 간격이 나는 점점 네 옆에 가고 싶다고 계속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h라는 값도 점점 안으로 들어오게 될 거고 이 h가 그때 이 직선의 기울기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연결하게 될 것이고 더 가까이 다가가면은 더 가까이 얘가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은 점점 더 그 h가 뭐가 되어서 0이 되어 가면요 역시 이 직선의 점들이 이 점에서 이 점 연결하다가 이 점에서 이 점을 연결하고 이 점에서 이 점을 연결하게 되면서 접선의 기울기가 되어가요. 오케이? 리미트라고 하는 친구는요 이것의 목적지에 대한 이야기야. 너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저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훌륭한 의사가 되렴. 넌 나중에 뭘 하고 싶니? 네, 드립을 치고 싶은데 자꾸 생각이 안 나네. 아니, 우영으로 치고 싶은데 아직 그게 내가 말투가 익숙하지 않아서 푹 빠져 있어. 저도요. 너무 좋아요. 여튼간에 말이죠. 언젠가는 연습입니다. 빨리 이거 중간 벌써 했던데? 종영했던데 벌써? 6화 끝이에요? 몰라. 근데 종영 파트 한 것 같던데? 그러니까 이제 뭐 앞으로 한 1, 2화나 많이 나오면 3, 4회 나오고 끝나지 않을까? 그 전에 빨리 마스터를 해야 되거든요. 이건 이제 제한 있는 드립이라서. 어쨌든 다음과 같이 다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잘 봐요. 이 좌표가 이렇다는 거야. 그러면 넘길게. 다시 원래대로 바꿔볼게. 이렇게 천천히 할게요. 오늘은 자, x의 변화량이 좌표를 보면요. 여기에 좌표가 a, fa이고 여기에 좌표가 a 플러스 a, f의 a 플러스 h인데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점이 몇 개가 필요한 상황이냐면 반드시 두 개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자, 누구랑 누구? a 플러스 h, f의 a 플러스 h와 a, f의 a를 연결시킨 직선의 기울기이고요. 됐니 이거? 점 두 개가 필요하다. 기울기에서는. 근데 여기에서 h라고 하는 친구가 점점 뭐가 되어가고 있냐면 0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 h 간격이. 됐습니까? 그때 우리는 보통
하여튼 이렇게 표현하고 이 친구도 F'A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오케이? 되니? 그럼 한번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잘 봐봐요. 좀 쉬운 거 해볼까? y는 이퀄 x의 제곱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질문은 x가 1에서 3으로 갈 때 그 평균 변화율을 구하시오. 했다고 해봅시다. 잘 봐요. 자, 우리는 이 기울기를 이해해야 돼. 자, 미분은 그냥 기울기야, 얘들아, 기울기. x가 1부터 얼마까지 갈 때? 3까지 갈 때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x좌표는 1,1이 되겠고요. 여기에 x좌표는 3,9입니다. x의 변화량이 얼마죠, 여러분? 2. y의 변화량은 얼마입니까? 8 맞아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2분의 8이 되어서 4가 되는 거야. 그걸 식으로 쓰면 이렇게 써진다고 써야 된다고 식으로. x가 하여튼 3,f3과 1,f1의 값 평균 변화율 2분의 9 빼기 1 해서 4입니다 라고 구할 수가 있고, 순간 변화율도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면, 자, x가 1일 때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x의 제곱이 이렇게 있을 때 x가 1이 이만큼 있을 거 아닙니까? 이 1에서의 뭐를 구하세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뜻이야. 되니? 근데 이 접선의 기울기는 접선도 직선이라서, 다 봐봐, 이제 정리 내릴 거야. 접선도 직선이야. 맞니? 직선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점으로 직선을 정의하려면 점이 최소 몇 개 있어야 되니? 2개가 있어야 돼.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 있니? 무수히 많아. 그래서 저 하나로 절대 정의를 못하는 거야, 직선을. 이 접선을 정의할 때도 마찬가지야. 접선을 정의해야 되잖아, 정의. 너는 누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는 1,3을 지나가라고 이렇게 접선을 정의할 수가 없어요. 왜? 직선은 점이 2개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 1, 얼마만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점을 하나 더 잡는다고. 그 점을 선생님이 뭐라고 할 거냐면 A라고 해볼게. A라고 해볼게. 됐나요? 그러면은 이제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기울기 접선을 표현을 하면은요, 직선을 표현하면은 이 아이의 평균적인 변화량은 A-1분의 FA-F1이 기울기인데, 저 A라는 아이가 1이라는 아이를 너무나 좋아해서 A가 자꾸 1한테 다가가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서 점점 더 뭐가 되어버려? 접선의 기울기가 되어버리고, 이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 기호로 뭐라고 쓴다고? F'1이다 라고 쓰는 거고. 이거를 그러면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냐? 네,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y는 x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fa는 a의 제곱, f1은 1, 분모는 a 빼기 1이 되고요. 분자 분모 약분시키고 난 다음에 a에다가 뭐를 딱 대입하면 1을 대입하면 이 값이 얼마가 되니까? 2가 되니까 1에서의 순간적인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이다? 2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결정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됐나요? 이게 순간 변화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봐봐. 간단하게 연습할게요. 쉬운 거니까 이미 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f1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다시 x, fx와
1,F2를 이은 직선의 기울기. 맞니? 근데 x가 뭘로 가면은 1로 가면은 1,F2라고 1,F2를 연결시킨 직선의 기울기. 걔가 바로 뭐가 되고요? F'의 1,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되니? 우리 민서가 계속 피곤하니까 지금 민서한테 한 번 더 질문할게요. 어렵지 않은 겁니다. 민서야, 얘를 도함수, 미분계수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래? 얘는 뭘 의미할까? 기호로 뭐라고 쓰면 될까요? F'이. F'의 기하학적 의미는 뭐죠? 그러니까 이 함수에서의 의미는 뭐죠? 2에서의 뭐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이 말의 뜻은 뭐라고?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해되니? 이거 지우한테 물어볼게. 잠시. 지우야.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의 3 플러스 h 마이너스 f3 3 플러스 h 마이너스 3은 기호로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f'4. 왜냐하면 얘는 3 플러스 h, f3 플러스 h와 3, f3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아니 이것을 연결한 기울기이기 때문에 f'3이 되고 얘의 의미는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해요. 맞습니까? 됐나요? 오케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윤주한테 물어볼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1 f의 x의 제곱 마이너스 f1이에요. 얘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네, 힌트를 줄게요. 힌트는 이 아이는 누구하고 누구를 연결시킨 직선의 기울기이죠? x의 제곱, fx의 제곱하고 1, f1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거든요. 근데 x가 어디로 가고 있죠? 1로 가고 있어요. 1로 가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얘는 1, f2라고 1, f2를 연결시킨 직선의 기울기예요.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이해되니? 자, 민서야. 우리 민서 살리기가 쉽지가 않구나. 자, 여기 봐. x가 2로 갈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4 x의 제곱 마이너스 f4를 간단하게 기호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디서 지금 나하고 있는데 저거 아주머니. 오케이. 아니, 서야. 어제 몇 시였어? 아니, 시험 끝났다고 또, 몬스터랑 이런 거 보면서 해버리기는 없으니까 무서워. 어떡하냐. 일단 그래도 먹지 마요. 먹지 말고. 밤에는 잠 오니, 근데? 체력이 또 많이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지금 좀 휴식 좀 많이 취하시고요. 몸 회복도 하셔야 되고 운동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몸을 그러니까 본인의 에너지로 활성화시키는 연습도 좋을 것 같거든요.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좀 평소보다 더 심한 것 같은데. 혹시 민서 정신 차리라고 내가 몇 번 시키는데 이거 뭘까요? 얘를 기억하는 거?
힌트를 줄게요. 얘는 몇 컴마 몇? x의 제곱 콤마 fx의 제곱이나 몇 컴마 몇? 4 컴마 f4를 연결한다. 맞지? 2를 대입하면 그러니까 x가 2가 되어가면 얘는 얼마가 돼요? 4 컴마 f4가 되어가요. 얘는 결국에 4 컴마 f4하고 4 컴마 f4 4 컴마 f4 바로 옆에 있는 점을 연결시킨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얘는? 윤주? 맞아요. F'4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무조건 안에 있는 첨자를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점을 보셔야 돼요. 이 점이 어떤 점들을 관찰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건 조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 프린트.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자, 봐봐. 근데 그거 진짜 몬스터 때문인 것 같아? 너무 많이 올라가고. 시험 기간에 맨날 몬스터랑 막 비타민이랑 막 이것저것 약이랑 많이 먹어가지고 딱 끝나니까 좀 계속 그래요, 지금 최근에. 시험 끝나고 그거는 그런 금전 현상일 수도 있으니까. 아니, 진짜. 내가 옛날 이야기 아닌가? 몬스터 엄청 먹었던. 하식스 엄청 먹는 엄청 먹었던 친구. 그 친구는 어땠냐면은, 뭐 개인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이름을 내가 이야기 안 할 테니까.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줘서 나 심각성을 알거든요. 처음에는 하식스로 시작을 했는데, 계속해서 양이 늘어나고 몬스터가 수업 시간에 2통씩을 다 먹어도 좋아요. 2통 다 먹어도 좋아. 앞에 놓고 먹으면서 좋아요. 모든 수업 시간에 다 먹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어땠냐면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너무 많이 돌렸습니다. 아예. 내가 맡겼을 때는 공부할 시간이 없거든요. 자기 공부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학원을 돌렸어요. 빽빽빽. 공부를 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걔가 그걸 이겨내야 되고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일단 그걸 의지를 하면서 버텼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게 뭐 시험이 끝난다고 학원 안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 긴장감 계속 유지시키려고 먹다가 보니까 그 이제 거기에 대해 많이 반응도 안 하고 그러고 점점 센 것만 찾게 되고 이런 현상이 보여가지고 결국에 그 친구는 네, 성공하지 못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는 뭐 잠깐인 거는 괜찮은데 일단 그게 금단 현상이 막 카페인 중독일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게. 그걸 이겨내려면 몸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드셔야 되는 게 내 생각에는 그냥 중요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그냥 남는 시간에 운동을 하기 싫더라고. 몸을 실제로 몸의 활력을 몸 안에서 활력 조치를 만들려고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시간이 있을 때. 또 방학 때문에 또 시간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본인의 몸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거는 단기내, 뭐 일주일, 2주일짜리 단기 레이스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1년 이상을 더 이 생활을 해야 되고 뭐 경우에 따라서 그 이상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아니면 대학교 가서도 만약에 자기의 목표가 좀 더 높은 곳이라면은 그 높은 곳에서 또 뒤처지지 않으면 또 공부 엄청 하셔야 돼요. 의대생도 공부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해요. 잠이고 뭐고 그냥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의대를 가든 가든. 그 분야에서 자기가 갔던 과에서 그래도 상당히 수익권에 올라가는 친구들은요, 정말 열심히 해요. 그 너희들 생각할 때 봐봐. 이게 되게 희한한 게 뭔지 알아? 대학교를 가잖아. 그럼 대학교는 이미 걸러져서 오잖아. 그러니까 이미 나하고 비슷한 실력이 있는 친구들끼리 모이잖아, 이렇게. 근데 그 안에서 갭이 이렇게 벌어져. 분명히 같이 들어갔거든? 비슷한 실력이거든? 근데 그 안에서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갭이 이렇게 벌어져. 이렇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벌어져. 그러니까 공부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자기 뭐 짧은 기간이면 괜찮은데 긴 기간을 뭔가 다른 것에 의존하면서 하는 것은 좀 좋지 않을 것 같고 몸 자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건 좀 중요합니다. 특히나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아무래도 남학생들보다는 좀 더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먹는 거 하고 생활하는 것에서 좀 의식적으로 좀 몸을 움직일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도 지금 방학이 한 일주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방학 시즌이 그럼 쌤 좀 스케줄 굉장히 빡빡하거든요. 그 체력이 이번에 방학 그 시험기간 시즌에 확 떨어져가지고 다시 그 체력 올리려고 이번에 휴가 가가지고도 막둥이를 거의 목마 다 그러니까 나 거의 군장으로 생겼어. 막둥이를 메고만 다 걸어가서 등산도 막둥이 업고 등산하고 내 나름대로 일부러 더 그랬어. 일부러 체력을 그래도 일주일 동안이라도 좀 끌어올리려고 내 나름대로는 그렇게 대응을 해야 돼. 뭔가 대응을 해야 돼. 그냥 흘러가듯이 흘러가잖아요. 그럼 진짜 말 그대로 흘러가집니다. 자기가 수영을 해서 헤엄을 쳐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큰 물결에 휩쓸려가지고 흘러가집니다. 자기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사실은 공감대가 얼마나 형성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젊습니다. 정말로 어려요. 가능성이라는 부분들을 그냥 높게 설정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하던 대로만 하지 않으시면 돼요. 안 좋은 게 있으면 깨트려야 됩니다. 본인 습관 중에 안 좋은 게 있으면 깨트려야 돼요. 내가 나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있다. 끊어낼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평생 끌려다닐 수도 있어요. 자기한테. 선택을 하시고 결단을 내리신 뒤에 진행을 하십시오. 물론 나도 나이는 먹었지만 그게 자유롭게 되진 않아요. 하지만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늘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파이팅 하시고 힘들면은 말씀하세요. 선생님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선생님 저 뭔가를 끊어보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나랑 같이 끊어볼래? 하고 내가 뭔가 다른 걸 진행할 수도 있다. 나도 끊어야 될 게 많거든. 나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끊고 하면 좋지. 좋아요. 가볼게요. 오케이. 이번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결하는지 봐볼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분모 루트값이 h가 나와 있고요. 분자는 f에 1 플러스 2h 마이너스 f에 아니군요. 1 마이너스 2h구나. 1 플러스 2h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봐. 이게 무엇인지 얼마인지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자, 봐보세요. 아래에 있는 친구는요, 뭔지 몰라도 우리가 지금 접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니까 이 친구는 분명히 어떤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일 거예요. 오케이? 그것을 찾아내려면, 이게 어떤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인지 찾아내려면 점을 찾아야 돼요. 저 무엇을 찾냐고? 여기서 h 잠깐만 빠져 있어주면 나는 1-2h, f1-2h하고 1 플러스 2h, f1 플러스 2h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야. 여기 이해되니? 근데 내가 여기 분모에다가 이 무의대로 만들었잖아요. 뭘 만들었죠?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4h를 만들었잖아요. 내가 만들어서 쓴 거잖아 지금 이거. 그치? 그럼 이 마이너스 4h를 다시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h가 0으로 가면 이 친구는 1, f1 맞아요? 이 친구는 h가 0으로 가면 몇 컴마 몇? 1, f1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니까. 아니 1, f1하고 1, f를 연결했으니까 그냥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라고요. 됐니? 그래서 앞에 있는 친구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1이 되는 거고, 이 친구는 h가 약분이 되고 나서 보니까 마이너스 4만 딸랑 남아있어서 여기에 있는 값은 요게 되는 것이고, f'1이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에 대해서 8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니? 자, 한번 해보실래요? 2번 문제 바로 해보세요.
잠깐만. 이름이 뭐였죠? 저요? 네. 장채원이에요. 채원이? 장채원? 요 문제까지 풀고 좀만 쉬었다 할게요. 혹시 이윤주 이거 풀었니? 2번? 그래. 그러면 이건 F 프라임 미래 몇 배죠? 네, 이번에 답이 F 프라임 미래 몇 배지? 몇 배? 마이너스. 마이너스 5배. 잘했습니다. 채원 혹시 풀었니? 네? 풀었니 이거? 네. 마이너스 5배? 좋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여러분.